자식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불행이나 관계의 단절이 교통사고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가 대비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의 말투가 차가워지고 방문이 굳게 닫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저러지? 사춘기가 늦게 온 건가? 바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겪었나 하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끈끈하고 복잡한 관계에서의 거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멀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까지의 조용한 기다림이 필요하듯, 자식이 부모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기까지는 수많은 찰나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세한 변화들로 시작됩니다. 일상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두 마디 짧아집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물음에 예전 같으면 미주알고주알 떠들었을 아이가 그냥 똑같지 뭐, 괜찮아 정도로 대화를 잘라냅니다. 얼굴의 표정이 조금 줄어들고 시선은 부모의 눈 대신 스마트폰이나 허공을 향합니다. 거실에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보다 각자의 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어쩌다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어색하게 공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미세한 변화를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요즘 학업이 힘든가 보다,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회사 일이 고단해서 피곤한가 보다라며 상황적인 이유로 넘겨버립니다. 자식의 닫힌 방문을 보며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예전처럼 살갑게 굴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 가벼운 한숨, 짧은 단답형의 대답들이 방치된 채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길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심리적 강물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게 됩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1장. 잃어버린 과거의 온도.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들의 기억 속에는 늘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던 어린 자식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던 일로 씩씩거리며 억울함을 토로하던 날들, 길을 걷다 예쁜 강아지를 보았다고 호들갑을 떨던 모습, 그날 학교 급식으로 나온 돈가스가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불평하던 입술, 부모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 품에 안기며 하루의 일과를 쏟아내던 그 사랑스러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굳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거실 바닥에 누워 각자 책을 보거나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어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놀이터이자 어떤 이야기를 던져도 찰떡같이 받아주는 넓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어른의 세계로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따뜻했던 온도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대화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용기 내어 말을 걸어도 대화는 핑퐁처럼 오가지 못하고 허공에 툭 떨어지고 맙니다. 집 밖에서는 그렇게 친구들과 잘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입을 닫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명절이나 생일, 혹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등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이제는 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어딘가 불편하고 뻣뻣한 공기가 흐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이 말을 꺼내면 또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장. 부모의 착각과 억울함. 이러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부모는 깊은 상실감과 혼란에 빠집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맴돕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원래 저렇게 이기적이고 차가운 성격으로 태어난 걸까?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 해줘서 저러나? 밤잠을 설치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뒷바라지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등과 굳게 닫힌 방문뿐이라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자식의 타고난 성격 문제도 아니고 부모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와 소통의 방식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어긋남이 시작된 결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거나 혐오해서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모를 향한 애정과 미안함, 그리고 부채의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피하는 데에는 미움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현실적이며 뼈아픈 이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라는 존재가 더 이상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장 걱정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부모는 늘 자식을 걱정합니다. 자식이 3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 되든 부모의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입니다. 아침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직장 상사에게 치여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지,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은지, 모아둔 돈은 있는지, 도대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부모의 머릿속은 온통 자식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모든 질문과 잔소리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 너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어 도움을 주고 싶다. 네가 남들보다 덜 상처받고 더 잘 살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의 발로입니다.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왔고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그 말들을 부모의 의도대로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염려해주는 사람은 부모뿐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매일 한 움큼씩 먹으면 독이 되듯 똑같은 패턴의 걱정과 조언이 반복되고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부담과 압박으로 변질됩니다. 가장 대화가 아닌 검사와 평가, 명절이나 오랜만에 가족 모임, 혹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마주 앉은 식탁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냐? 만나는 사람은 있고, 결혼은 해야지. 월급 받아서 돈은 얼마나 모았냐? 그 돈으로 나중에 집은 어떻게 살래? 요즘 내 또래 애들은 재테크다 뭐다 한다던데, 너는 왜 그렇게 태평하게 사냐? 얼굴이 그게 뭐냐? 살 좀 빼야지. 몸 관리도 능력이란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확실하게 있는 거지? 부모는 침묵을 깨고 안부를 묻기 위해 혹은 진심 어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기 위해 대화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화가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면접관 앞에서 내 인생의 성적표를 검사받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란 본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동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질문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은연중에 책망과 실망이 따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질문 폭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언가 단단히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자식이구나. 라는 뼈아픈 자책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거나
인간관계로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의 그 걱정 어린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밖에서 이미 수백 번 넘어지고 깨지며 스스로도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에 미칠 것 같은데 가장 편안해야 할 집으로 돌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어야 할 부모에게마저 나의 불완전함을 지적받고 다그침을 당하면 자식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자리에 깊은 피로감과 단절의 의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5장.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 부모는 나름대로 세상의 풍파를 먼저 겪은 선배로서 자식이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다. 듣기 싫어도 내 부모니까 해주는 말이다. 라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그 날카로운 조언 속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서글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제때 결혼을 하고 그럴싸한 아파트를 샀을 때만 인정받는 조건부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관계를 맹렬히 원합니다. 세상이 내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나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 한 곳만큼은 나의 갑옷을 벗어던질 수 있는 안전기지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저질러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 조금 부족하고 뒤처져도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난다라고 믿어주는 사람, 당장 무언가를 잘 해내지 못해도 불안한 눈빛으로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에게는 밤을 새워가며 시시콜콜한 속내를 털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구는 나를 평가하거나 내 인생을 개조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욕해줄 뿐입니다. 그런 안전한 관계 속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열리고 가장 부끄러운 밑바닥의 감정까지 꺼내어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6장. 침묵이라는 가장 슬픈 방어막. 하지만 집안의 공기가 다르다면 어떨까요? 부모와 마주 앉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평가받고 지적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츠러들고 조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면 또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고 화를 내시겠지? 여행 간다고 하면 그 돈으로 저축이나 하라고 잔소리 하시겠지? 그냥 피곤하다고 하면 운동 안 해서 체력이 약한 거라고 또 한 소리 듣겠지? 결국 어떤 말을 꺼내도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잔소리로 돌아올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자식은 차라리 말 자체를 삼켜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부딪히고 싸우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매번 해명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려다 지쳐버린 자식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이때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칩니다. 너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니? 말을 해야 알지. 가족끼리 대화도 안 하고 살 거면 이게 여관방이지 집이냐? 부모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입을 열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받느니 그저 입을 굳게 닫고 최소한의 대답만 하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훨씬 편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침묵은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덮어쓴 무거운 방패입니다. 7장. 기다림과 경청, 새로운 관계의 시작. 그렇다면 이미 멀어져 버린 이 거리를 어떻게 다시 좁힐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조종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더 이상 부모가 품에 안고 방향을 지시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속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하나의 독립된 선장입니다. 자식이 겪는 시행착오는 부모가 대신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막아주어서도 안 됩니다. 넘어지고 깨지는 과정 자체가 그들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앞서가며 돌부리를 치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넘어졌을 때 돌아와 쉴 수 있는 튼튼한 벤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대화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조언하고 평가하려는 습관을 멈추고 그 자리에 경청과 공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식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을 때 내 생각엔 말이야.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라는 식의 해결책. 제시나 비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저 가만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아,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속상했겠다. 네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항상 널 응원해. 단지 이 몇 마디의 공감만으로도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려는 감시자가 아니라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임을 느끼게 됩니다. 정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기 어렵다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완벽한 해답을 바라고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무거운 마음을 알아달라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달라는 무언의 구조 요청일 뿐입니다. 결론. 거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들. 건강한 가족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건강한 거리두기에서 완성됩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너무 꽉 쥐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자식과의 대화가 줄어들어 서운하신가요? 자식의 굳은 표정과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단함과 부담감을 먼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사랑이라는 이름의 돌멩이가 아이의 호수 같은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가만히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자식의 마음은 한 번 닫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다시 열리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그치지 마세요. 그저 비를 피할 수 있는 넉넉한 처마가 되어 아이가 스스로 젖은 어깨를 털고 편안하게 당신 곁으로 걸어올 때까지 묵묵히 그리고 따뜻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부드러운 침묵과 무조건적인 수용이야말로 어른이 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닫혀있던 가족 관계에 작은 창문 하나를 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녀의 얼굴이 있다면 오늘은 섣부른 조언이나 질문 대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는 짧고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먼저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저희 채널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